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전기기사 실기를 함께할 소홍섭입니다. 자, 앞으로 김상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엔트미디어 교재를 가지고 실기를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 실기는요, 저는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필기는 운이 작용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유사한 답, 내가 많이 봤던 답을 찍더라도 답을 우리가 맞출 수 있었는데, 실기는요 그렇지 않죠. 주관식이에요. 서술형입니다. 이거는 실력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내용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전기 기초 수학이에요. 필기 공부하셨을 때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계산을 딱 눌러보게 되면 답이 딱 나왔는데, 실기는요 그 계산 과정, 풀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전기 수학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교재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1장 기초전기 수학, 우리 6가지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한번 보고 넘어가시자고요. 첫 번째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모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삼각함수죠. 삼각함수. 삼각함수입니다. 삼각비의 정의인데,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이 결정되면 이미 두 변의 비는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들 비를 그 삼각형의 삼각비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A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밑변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 B라고 하는 거 우리는 높이라고 하죠. 높이. C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빗변이라고 합니다. 빗변. 이게 직각이다면 여기가 우리가 B를 세타각이라고 볼게요. B를 세타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률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역률. 우리 역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기에서 전압과 전류의 크기의 어떤 위상차를 여형값,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 걸 역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우리가 역률을 많이 우리가 다뤄주게 되죠.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에 대한 밑변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빗변에 대한 밑변의 값이다. 보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사각형, 직각좌표기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 밑변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저항입니다.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리액턴스예요. 빗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임피던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으로도 구해요.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이 밑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유효 전력이다라고 합니다. 유효 전력. 유효 전력 P. 리액턴스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뭐라고요? 이걸 무효 전력 PR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빗변, 임피던스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우리는 PA, P상 전력이라고 하죠. P상. 그러니 여기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P상의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백분율 값이다라고도 해요. 코사인 세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밑변의 값이 3이에요. 높이가 4입니다. 그럼 빗변. 이 빗변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그렇죠? 밑변의 자승 플러스 높이의 자승의 제곱근으로서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밑변이 예를 들어서 3이고 높이가 4라면 그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가 돼? 5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3이면 4고 5가 될 것이고, 이게 6이면 8이 돼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P상은 어떻게 돼요?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자 유효값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자, 우리가 전기에서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지. 이게 역률이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를 볼게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을 보니까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빗변에 대한 자 높이 성분이 이게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효율이라고 또 읽어요. 무효율.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임피던스에 대한 리액턴스 값으로서 볼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사인 세타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빗변에 대한 높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이제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는 밑변에 대한 높이 성분입니다. 자, 여기 자 보시게 되면 밑변에 대한 높이 성분이에요. 탄젠트 세타가. 그러면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이 부분을 좀 지워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자, 밑변에 대한 자, 높이 성분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자, 어떻게 구해요? 이 부분은 자, 보게 되면 유효에 대한 무효의 값으로 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효 전력에 대한 무효 전력의 비로 구할 수 있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기 준비하실 때 우리가 자, 무효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역률은 알고 있고 유효 값을 자, 여기 유효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효 값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무효 전력 PR은 자, 유효 전력 P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면 되실 것이고 자, 이때 탄젠트 세타는 자, 어때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의 값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다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보자면 자,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그때 이루는 각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빗변에 대한 높이는 사인 세타, 빗변에 대한 밑변은 코사인 세타. 자, 밑변에 대한 높이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는 자, 역률, 유효율, 무효율, 그다음 탄젠트. 우리 실기에서는 이 공식을 정말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자, 보시게 되면 특수각의 삼각배예요. 특수각의 삼각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만약에 외우지 않더라도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 또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인 30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2분의 1의 수치. 그러니까 어떤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2분의 1의 값이다. 그죠? 자, 30도가 됐을 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코사인 30도는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탄젠트 30도는요. 자, 루트 3분의 1의 값으로서 자, 루트 3분의 1의 값으로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직각이니까 이게 30도면 얘가 60도가 돼요. 그죠? 그럼 60도는 얼마가 돼? 자, 이걸 이게 반대로 그려보게 되면 60도면 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의 값이 될 것이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도예요. 45도. 이게 45도면 45도, 45도, 90도.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이 될 거예요. 탄젠트 45도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시게 되면 금방 외우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그대로 답이 나오겠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에 0도가 있다라고 볼게요. 0도. 자, 여기에 90도가 있다라고 볼게요. 사인 0도는 얼마예요? 0이 됩니다. 0. 그죠? 탄젠트 코사인 0도는요. 1이 되죠. 사인 90도는 얼마 됩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코사인 90도는 0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일이 각이 제일 많이 나오죠. 30도, 45도, 60도 또는 0도, 90도. 자,
이해되시겠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한다? 삼각형을 그려보셔가지고 각을 통해가지고 구해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린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을 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안 되면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되겠죠. 제일 빠른 방법은. 자, 삼각부의 상호관계입니다. 자, 삼각함수예요. 우리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사코, 코사, 사코, 코사. 그래서 사인 덧셈 정리는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가 된다. 그래서 사인의 덧셈 정리는 사코, 코사가 되는 거고 자,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코코, 마, 사사가 된다. 그래서 코사인의 정리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가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이 공식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볼게요. 뭐 사인의 뭐 t 플러스 t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코 코사니까 자, 사인의 t에 코사인의 t에 자, 플러스에 자, 사코 코사가 되겠죠. 코사인의 t에 사인의 t가 된다. 이렇게 볼 것이고 만약에 코사인의 t 플러스 t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코코마 사사니까 코사인의 t 자, 코사인의 t 마이너스에 사인의 t 사인의 t가 된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각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각도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코사인, 자, 사인 정리,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한다? 사코 코사. 코사인의 덧셈 뺄셈 정리는 코코마 사사.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각의 삼각형이에요. 예각의 삼각비. 자, 사인의 90 플러스 a는 어떻게 됩니까? 사코 코사니까 사코 코사가 되겠죠. 사인 90도는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만 남는 것이고 코사인 90도는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a만 남더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a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코코마 사사가 되겠죠. 자, 코코마 사사. 코사인 90도 코사인 a, 사인 90도 사인 a. 자, 코사인 90도는 0이 돼서 이 부분은 없어질 것이고 이건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에 a만 남는다. 이렇게 a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자, a입니다. 이건 뭐가 됩니까? 자, 탄젠트 a분의 1.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아크 탄젠트 a라고 해요. 자,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각의 정리. 근데 자, 예각의 정리 또한 자, 뭐에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덧셈 뺄셈 정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사인과 코사인.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자, 이제 보각의 삼각비입니다. 보각. 이것도 어떻게 돼요? 180도니까 예각은 90도이고 보각은 180도라 사인의 덧셈. 자, 그다음에 코사인의 덧셈 뺄셈 정리. 그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사인의 180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이거는 사코 코사, 사코 코사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인 180도는 0이 될 것이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 수치에다 여러분들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수치를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필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코코마 사사인데 코코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코코 플러스 사사가 되겠죠. 사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의 180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의 탄젠트 a가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각의 삼각비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사인의 제곱 a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만약에 코사인이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 나와요? 당연히 0.8이 되겠죠. 왜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인데 자, 사인의 제곱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의 제곱 세타는 자, 1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고로
사인의 세타는 1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의 제곱근으로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가 0.6이니까 루트의 1 마이너스의 0.36이 되겠죠. 0.6 곱하기 0.6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루트의 0.48이 된다. 자 0.64가 되겠죠. 0.64. 그래서 얼마나 나옵니까? 0.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0.8이면 여기는 0.6이 되고요. 0이면 1이 되고 1이면 0이 되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같은 각의 삼각비 사인의 제곱의 a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a는 1이 되고 탄젠트 a는 뭐가 된다고요? 자, 코사인에 대한 사인 값이 되겠죠. 자, 이 부분. 그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a는 코사인 제곱의 a분의 1이 된다. 어려운 공식이긴 하지만 전개에서는 거의 써먹을 일이 없어요. 이 공식은요.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탄젠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크 탄젠트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탄젠트 분의 세타 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는 탄젠트 세타의 마이너스 1승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아크 탄젠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을. 자, 이제 지수 법칙이에요.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자, 이제 지수 법칙입니다. 자, 지수 법칙에서는 자, 이제 지수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a의 m승에 a의 n승입니다. 더하기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a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2의 3승 곱하기 2의 5승이에요. 그럼 여기는 2의 3승 플러스 5승이 돼서 2의 8승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요. a의 m승에 대한 n승은 a의 mn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야? 2의 3승에 대한 5승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의 3 곱하기 5승이 돼서 2의 15승이 되더라 이거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분배. 자, A, B에 대한 M승은 A의 M승에 B의 M승이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 중요한 건 또 이게겠죠. A의 N승에 대한 A의 M승은 A의 M-N승이다. 그러니까 2의 3승에 대한 2의 5승은 2의 5승 마이너스에 자, 3과 같더라. 그래서 2의 2승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A의 마이너스 1승은 뭐 왔습니까? A의 1승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자, 전기 공부를 할 때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영승은 1이다. 자, 2의 영승은 1이고요. 익스포넨셜 영승도 1이 되겠죠. 지수 함수는. 그래서 지수 법칙의 기본적인 법칙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실기에서 그나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뭐냐? 자,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 자, 곱셈 공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m배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ma 플러스의 mb 마이너스 mc가 되겠죠. 그럼 1번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3배예요. x 플러스 y에 자, 마이너스의 g다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분배를 하면 되겠죠. 그럼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3g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대한 내용. a 플러스 b의 자승은 자, 그러면 자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aa, ab. 그죠? 그 다음에 ba, bb.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왜 a의 제곱입니까? 이전에 배웠던 거 이거 있잖아요. a의 1승 곱하기 a의 1승은 a의 1 플러스 1승이다. a의 2승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A의 2승이 되고 여기는요 플러스 AB 여기는요 플러스 AB 플러스 여기도 B의 1승 B의 1승이니까 뭐가 돼요? B의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의 자승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의 자승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A-B도 마찬가지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2배 AP가 되겠죠. 마이너스 2배 AB.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AA, AP, BA, BB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자 AB는 약분이 돼서 A 자승. 자 마이너스 B의 자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봐서 자 결과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x의 자승, b의 자승에 자 뭐가 됩니까? a, b의 x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b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ac에 대한 자승이 될 것이고 만약에 b, d는 끝에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 d, c, b, x가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x 플러스 2에 자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6x의 자승이 돼요. 6x의 자승. 자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6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자 3x에 대한 3이 되고 2x에 대한 2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 BC가 되는 거 BC가 되는 것이고 A, D가 되니까 9에다가 4니까 13이 되겠죠. 14, X. 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곱해보고 그러면 여기는 6x의 자승 플러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6x의 자승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9x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4x가 될 것이고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니까 6x의 자승 플러스 13x 플러스 6이 되겠죠.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또 만약에 이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뭐 있어 이제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를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되겠죠. 왜? 우리가 정기 지금 시험, 실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계산기라고 하는 것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근데 계산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만. 이해되시겠죠? 이제 복소수예요. 자, 복소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소수.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곱을 해가지고 양의 실수가 아닌 음의 값이 나오는 걸 이건 복소수라고요. 복소수. 그래서 복소수는 A 플러스 J, B의 형으로 사용하는데 A는 실수, 자 B는 허수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소 단위라고 하는 게 있죠. 복소수인지 아닌지 복소 단위 J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 복소 단위는 I예요. 계산기에도 I라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 I 전기에서는 뭘 씁니까? 전류의 단위로 쓰고 있는 거죠. 전류의 기호로. 그래서 알파벳은 그 답이 뭐야? J죠. 그래서 자, 이 J는 크기가 얼마? 루트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J가 있으면 이거는 자, 복소 단위가 있기 때문에 복소수로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J의 자승은 루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양의 실수값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음의 값이 나오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J는 또 우리가 좌표계, 직각좌표계로 그려보게 되면 X축은 실수축이 됩니다. 실수. 자, Y축은요. 이게 허수축이에요. 그러니까 J는 루트에 마이너스 1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위상을 따져주게 되면 몇 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90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90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J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90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전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소수예요. 복소수. 왜? 교류니까. 자,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크기 위상이라고 하는 걸 따져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어떤 실수와 허수의 벡터적인 합인 걸 우리는 복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자, 어떤 복소수 임의의 수는 a 플러스 j의 b인데 자, 이때 복소수의 전체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크기예요. 그래서 좌표계로 그려보니 이게 실수축이고 이게 허수축이 되니까 실수, 임의의 크기가 지금 a예요. 그 다음에 임의의 크기가 플러스 j의 p입니다. 거기에 벡터적인 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이 나오죠. 직각삼각형. 그러면 자, 이게 뭐가 돼요? 빗변, 높이, 윗변. 그러면 여기가 a이고 높이가 b라면 여기는 루트의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더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덧셈 정리. 덧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우리가 더해주더라. 빼기도 마찬가지죠. 자, 곱하기는요. 방금 인수분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 곱하기는 AC, A의 자, J의 D, 자, J의 BC, J의 자, B에다가 J의 T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곱해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플러스 J4가 있고요. 3 마이너스의 J4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볼까요? 같은 수치니까 같은 수치로 보시자고. 1, 2로 볼게요. 1, 2. 자, 1 플러스 J2.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곱해지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1, 3이 될 것이고 여기는요. 플러스 J의 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플러스 J의 4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요. 8인데 자, J의 자승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에 플러스 J의 10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누기예요. 나누기. 자, 나누기는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액복소수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자, 나누기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C 플러스 J의 D예요. 여기는 A 플러스 J의 B입니다. 그러면 나누기를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허수를 없애줘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허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잠깐 보시자고요. 공액복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공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켤레복소수다라고도 해요. 켤레. 그럼 공액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의의 지금 복소수에 대해서 자, 이 부호를 반대로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좌표기를 그려보니까 어떠한 임의수 자, G는 A 플러스 JP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수고 이게 허수니까 임의의 수 A이고 자, 플러스 J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의 크기는 요게 크기가 G가 돼요. 그럼 공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때요? 이 부호를 반대로 보는 거죠. 반대로. 자, 그러면 공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타 표시도 하고요. 이렇게 바 표시도 많이 해요. 바 표시. 이게 공액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는 A-J의 B가 돼요. 그럼 A의 자, 마이너스 J의 B축이니까 이게 되겠죠.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아요. 단지 위상만 반대로 바뀌더라 이거야. 이걸 우리는 공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공액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수치의 어떤 부의 반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공액을 자, 곱해 보니까 뭐가 돼? 실수가 되더라 이거죠. 허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나누기를 할 때에는 자, 어디다가 분모의 값을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C의 마이너스 D 야, 이 부분에 대한 공액을 곱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C의 마이너스 J의 T. 왜? 약분되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나누기. 자, 나누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자, 하실 때 어떻게 돼요? 공액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액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 때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3 플러스 j4예요.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이제 실수와 허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복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공액을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3 플러스 j4에 자,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자, 어떻게 될까요? 3 마이너스 j4. 자, 여기도 3 마이너스 j4를 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왜? 약분되면 1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자, 9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볼게요. 9.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 4, 4, 16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3에 3 마이너스 j에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5가 돼요. 그럼 25에 자,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j에 25에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와 허수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자,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자,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전기를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 복소수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직각좌표형이니까 삼각함수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극좌표 형식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분입니다. 미분. 우리가 이제 딱히 미분을 많이 쓸 때는 없어요. 실기 공부에서는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미분에 이제 8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얼마예요? 제로죠. 이거는 구구단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기본 틀이니까. 이걸 못 외우시게 되면 미분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그 다음에 x의 m승에 대한 어떤 지수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m의 x의 m-1승으로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x의 5승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배의 x의 5-1승이 돼서 5배의 x의 4승으로서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더라.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는 fx, gx에 대한 어떤 도함수가 있을 때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미분하게 되면 f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gx 플러스에 fx의 gx 프라임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런 도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fx에 대해서 g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하더라 이거야. 우리 실기 공부하면서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알아만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수식이에요. 자, gx에 대한 fx는 gx에 대한 자승에 이것도 마찬가지. f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gx에서 미분하는데 이번에는 빼주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예를 들어 가지고 익스포넨셜 x입니다. 자, 이 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익스포넨셜 x 값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변수 앞에 상수가 있는 거죠. ax가 돼요. 자, 이 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ax가 되지만 여기 변수 앞에 있는 상수 a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x의 1승이야. x의 1승은 1에 x의 1-1승. 그러니까 1에 x의 0승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에 2에 ax가 되더라 이거죠. 자, 이 두 가지 차이 이해되셨습니까? 이 두 부분. 자, 그 다음에 sin x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고요? 코사인 x가 되고요. 코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자, 코사인의 제곱 x분의 1로 나오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우리 전기 공부에서는 요 5, 6, 7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sin ax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하래요. x에 대해서. 그러면 자, sine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ax가 돼요. 그런데 변수 앞에 있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a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a의
코사인의 AX로서 우리가 자, 바뀔 수 있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사인의 AX와 여기에 코사인의 A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코사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AX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하랍니다.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의 사인의 AX가 돼요. 근데 자, 변수 앞에 있는 상수 A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요? 자, 여기는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A의 사인의 AX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실기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적분입니다. 적분. 자, 적분 공식이에요. 우리는 자, 정적분 공식을 쓰는데 자, 어때요? 미분의 반대는 적분이 되겠죠. 적분의 반대는 미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n이 1과 같지 않았을 때 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죠. 그러면 정적분 공식은 어떻게 돼? 자, 인테그랄 x의 n승의 dx는 n 플러스 1에 대한 1의 x의 n 플러스 1승이 됩니다. 자, 비례상수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는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소기값을 0으로 봤을 때로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x의 5승에 대한 dx예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 플러스 1에 대한 1의 x의 5 플러스 1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6분의 1의 x의 6승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승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의 형태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x분의 1의 형태는 뭐와 같다? 자연 로그 ln x와 같다. 이해되시겠죠? 인테그랄 x분의 1의 dx는 뭐와 같다? 자연 로그 ln x와 같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것도 하나의 형태죠. 여러분들 하나의 형태, 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in x예요. sin을 적분하게 되면, sin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였어요. 근데 그게 반대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것이고, sin ax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 sin의 a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a의 sin의 ax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sin의 a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인테그랄 sin의 a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의 ax가 되고, 자, 변수 앞에 있는 상수에 대해서 ax에 대해서 자, 미분한 분의 1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미분이니까 여기서는 a분의 1의 형태가 나올 것이고, 코사인의 ax에 자,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코사인 x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sin x가 되겠죠. 코사인의 ax는 자, sin ax가 되고, 이 a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그 부분과 요 두 가지. 이걸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실기에서는 우리 정기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탄젠트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다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알아봤는데 적분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서는 우리가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자, 우리가 풀이 과정이 있을 때 이런 풀이 과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자,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기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많이 적어보시고 많이 풀어보시고 말로서 뱉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습을 하시고 그 복습된 내용을 가지고 관연도 문제를 또 풀어보신다면 자, 실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겠죠? 저는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